선생님은 한 11년 전쯤에 원래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어요. 엔지니어로. 그리고 여러분이 그 컴퓨터 딱 키면 나오는 게 뭐예요? 어떤 화면이 떠요? 윈도우즈. 네, 그리고 이렇게 뭐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들거나 뭐 워드 치거나 하면 뜨는 게 MS 오피스. 네. 이런 제품들을 이제 개발하는 일을 엔지니어로 하다가 2000년도에 창업을 했어요. 네. 저랑 어떤 아는 친한 선배랑 둘이서 딱 창업을 해가지고 사무실 조그만한 20평짜리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수세미 사다가 바닥 닦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. 직원들을 이제 새로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바닥이 지저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닥을 막 닦고 책상 막 들여놓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때 저희가 했던 첫 창업 아이템이 뭐였냐면 인터넷 전화 솔루션 사업이었어요. 네. 여러분 집에서 혹시 070 전화, 우리 집 전화가 070이다. 손 들어보세요. 꽤 많죠, 이제. 네, 070은 아니지만 우리 집 전화가 인터넷하고 연결된 인터넷 전화인 것 같다. 네, 좋아요. 한 3분의 2 이상의 이제는 집 전화가 다 거의 다 인터넷 전화로 바뀌었습니다. 그렇죠? 근데 품질 괜찮죠? 나쁘진 않죠. 네. 제가 처음 한 11년 전쯤에 창업을 했을 때 했던 게 바로 이 인터넷 전화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했던 거는 이런 집에서 쓰는 전화기는 아니고 PC하고 휴대폰 간의 통화가 가능한 그런 휴대폰에 올라가는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프트폰이라고 해서 PC에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돼요. 그러면 그 PC하고 전화기하고 전화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요. 그 당시에 저희보다 한 1, 2년 전쯤 나왔던 데가 다이얼패드라고 굉장히 성공했던 회사가 있었어요. 지금은 망했습니다. 인수가 됐어요. 그런데 그 회사를 그 기술을 가지고 온넷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어떤 투자자한테 큰 기업의 사장님한테 투자를 받았어요. 얼마를 받았냐면 6억. 지금도 큰 돈이잖아요. 그 당시도 굉장히 큰 돈이었죠. 6억을 펀딩을 받았어. 그게 지금은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는데 그때는 어떻게 인터넷 소위 말해서 인터넷 거품이 좀 있었어요. 그 당시에. 근데 끝물이었지. 2000년대 후반이었는데 어떻게 펀딩을 받아서 직원들 막 뽑고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처음 창업을 할 때 그 사무실도 조그마한 사무실에 굉장히 좀 소박하게 시작했거든요. 원래 제가 일하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삼성동에 인텔리전트 빌딩, 이 포스코 센터라고 유리로 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빌딩 중에 하나였어요. 지금은 뭐 더 좋은 빌딩들이 많아졌지만 강남에서는 제일 좋았어요. 그 빌딩이. 근데 그 빌딩이 6층에 딱 멋진 사무실에 멋진 책상에 막 제가 쓰는 컴퓨터만 해도 한 3대 막 쓰고 막 가구도 멋있고 그렇게 좋은 회사에 다니다가 창업을 띡 하니까 어떻게 돼요? 이제 뭐 책상도 그냥 조그마한 책상에 여러 가지가 참 초라하죠. 사무실도 조그만하게 뭐 20평도 채 안 됐던 것 같아. 그런 사무실에서 수세미로 바닥 닦고 그랬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? 안 좋았을까요? 왜 좋았을 것 같아요, 학생? 정답. 하고 싶은 걸 해서. 맞습니다. 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회사예요. 나쁜 회사가 아니죠. 좋은 회사입니다. 굉장히 환경도 좋고 좋은 회사예요.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1년, 1년 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, 점점. 왜 재미가 없어지냐면 이미 커다란 그 일이 정해져 있어요. 제품 개발, 뭐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 제가 하는 역할은 요만큼 물론 중요한 역할이죠. 제가 그거를 허술하게 하거나 잘못하면 큰일이 나니까 제품이 엉망이 되니까 되게 중요한 일이죠. 그런데 그것만 해야 되는 거야. 더 막 사실 아이디어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걸 할 기회도 없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니까 남이 시키는 일만 딱 그것만 해야 되니까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. 즐겁지가 않은 거야.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. 그런데 친구들은 밖에서 벤처
몇 명, 2명, 3명이서 벤처를 창업을 해가지고 회사를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. 물론 내가 볼 때는 아우 이게 되겠나 막 이런 걱정도 되고 그런 생각도 드는 측면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제가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 막 부러운 거예요. 야, 저 친구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정말 마음껏 창의적으로 자기 실력을 한번 진짜 겨뤄볼 수 있는 그런 젊을 때 그런 걸 해보는구나. 참 부럽다.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리고 문득 아, 나도 뭔가 좀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마음껏 창업을 해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? 그럼 좀 젊을 때 이런 거 해보면 좋지 않을까? 이런 막 갈등이 막 있었어요. 그때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선배 한 명하고 그 선배는 이제 데이콤이라는 우리나라 지금은 LG하고 합병이 됐죠. LG텔레콤하고. 그래서 LG U+가 됐는데 데이콤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선배였어요. 그 선배랑 같이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창업을 하고 나니까 뭐 월급이 확 줄죠. 네. 뭐 투자 받았다 그거를 뭐 창업자들이 막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투자금은 그러니까 진짜로는 빌린 건 아니지만 투자를 받은 거지만 사실은 그 빚진 거야. 어떻게 보면 다 벌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주는 걸 약속하고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월급도 팍 줄고 회사도 진짜 막 엄청 좋은 그 빌딩에 그런 데 있다가 막 신대방동에 뭐 아주 뭐 허름하진 않은데 그래도 좀 후진 그런 빌딩에 한 귀퉁이에 수세미로 바닥 닦고 그런데 책상도 좁아지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신이 나는 거야. 신이 나. 막 살맛이 나. 그리고 그 회사 올 때마다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. 에이. 물론 머리는 막 스트레스도 많이 새로운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게 됐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 아니야. 선배랑 나한테 있는 거 아니야. 두 창업자한테. 그죠? 뭐 위에 누구 물어볼 사람도 없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야.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모든 책임이 갑자기 다 선배랑 나한테 딱 온 거야. 그걸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. 물론.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. 창업을 한 순간 어떻게 되냐? 내 안에 있던 모든 잠재되어 있던 잠재된 능력, 잠재된 역량 이게 분출하기 시작해요. 그동안 한 번도 고민하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잖아. 어떤 직원을 뽑을까? 우리 회사의 비전은 뭘까? 우리는 과연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의 제품을 사줄 고객은 누굴까?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될까? 막 모든 것을 다 고민을 해야 되니까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제 잠재된 능력들이 막 이제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을 때는 엔지니어로 그냥 딱 그만큼 그 일만 하면 됐지만 창업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제 잠재되어 있던 이 모든 잠재력을 사용하게 된 거죠. 그러고 보니까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. 그죠?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걱정도 많이 하고 하지만 마음은 어떠냐? 늘 벅찬 거예요. 늘 회사 가는 게 좀 과장을 약간 섞어서 얘기하자면 늘 일하러 회사 가는 게 소풍 가는 것 같아. 가슴이 막 설레이고 막 가슴이 뛰고 막 너무 좋은 거야. 너무 좋은 거야. 그리고 퇴근을 했어도 퇴근이 뭐 집에 가지만 집에 있어도 항상 회사 일을 생각하는 거야. 근데 그게 뭐 일 중독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너무 좋은 거죠, 그게. 너무 좋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. 그리고 제가 막 직원도 막 뽑으러 다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정말 회사를 창업해서 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